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C++에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다음과 같은 변수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int x는 10 그리고 y는 20이라고 했었을 때 이 두 개의 값을 서로 바꿔주는, 지금 x가 10이고 y가 20인데 x가 20이 되고 y가 10이 되도록 서로의 값을 바꿔주는 함수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cout before swap 다음에 cout x 다음에 y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놓고 함수 하나를 만들어서 함수를 호출하면 두 개의 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after swap을 하면 이제 바뀐 값이 여기 출력이 되도록 해볼 거예요. 함수를 swap nums라고 할게요. void swap nums 한 다음에 우리가 전에 포인터와 참조를 배웠잖아요. 여기서 참조를 사용할 거예요. int 이렇게 ampersand하고 a, int ampersand하고 b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함수 일단 이렇게 해놓고 swap nums 한 다음에 x, y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참조 형태를 받다 보면은 이 x 그리고 이 y의 메모리 주소를 그대로 받게 돼요. 그래서 일단 두 개의 변수에 있는 값을 서로 바꿔줘야 되니까 임시로 값을 저장해야 되는 변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int z는 a 하고, 지금 원래 첫 번째 변수에 있는 값을 임시로 저장해 놨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 있는 변수 값이 a에 들어가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값은 두 번째 있는 변수에는 지금 임시로 저장했던 z의 값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참조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a, b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값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0, 20이라는 값만 받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참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x라는 변수, 이 y라는 변수를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제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 a라고 적혀 있지만 여기서도 a라고 적혀 있지만 z는 x와 마찬가지인 거고 x는 y랑 마찬가지인 거고 여기서도 y는 z와 마찬가지인 거로 보시면 돼요. 얘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이와 같이 처음에 10, 20이었는데 20, 10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함수에서 매개 변수를 사용할 때 참조를 사용하시면은 이 매개 변수로 주어지는 변수를 메모리 주소 그대로 받아가지고 아예 직접적으로 제어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변수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배열 변수 my numbers 한 다음에 5하고 10, 20, 30, 40, 50 있고, 배열을 매개 변수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void my function 한 다음에 매개 변수에서 int 여기 arr 5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for int i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일단 5라고 하겠습니다. 5라고 하고 cout arr i n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도록, 그럼 여기서는 my function 해가지고 배열을 그대로 전달해 줘도 돼요. 이런 식으로 배열을 매개 변수로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얘를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달받은 배열을 반복문을 돌려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이런 함수들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int 플러스 fun int 해가지고 int x, int y 해가지고 int형의 x, y를 더하는 함수가 있고,
다음에 플롯 해가지고 플러스 플로트 아니라 더블로 할게요. 더블로 해가지고 더블 x 더블 y 해서 더블 형태로 더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int a는 플러스 int 해가지고 8 5 더해주고 다음에 더블 b는 플러스 더블 해가지고 소수점 있는 실수 6.26 이런 식으로 더한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cout int a 이런 식으로 하고 cout 더블 b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도록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int로 xy 더한 거 더블로 xy 더한 거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죠. 근데 이 두 개의 함수를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데 같은 이름을 가지면서 반환형도 다르고 매개 변수 종류도 다르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오버로딩이라고 해요. 여기서 지금 플러스 펑크 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그냥 플러스 펑크라고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펑크 한 다음에 여기서 얘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죠. 이렇게 오버로딩으로 갖춰 놓으면은 얘가 플러스 펑크 했을 때 두 개의 인자값이 지금 int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자동으로 여기가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더블에 해당되는 실수들이 두 개 들어가죠.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더블에 해당되는 함수 부분이 호출이 돼요. 이런 식으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반환형이 다르고 그리고 매개 변수 종류가 다르도록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오버로딩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my function int x는 5 cout x 해서 여기서 my function 하면은 당연히 5가 출력이 되겠죠. x라는 변수를 통해서.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스코프 범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런 실수를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얘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지금 선언되지 않은 변수 x를 사용했다고 지금 에러가 뜨죠. 이 x는 이 함수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범위가 아닌 다른 곳에서 x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함수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해요. 지역 변수와 반대되는 게 전역 변수. 모든 지역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전역 변수. 그래서 만약 얘를 맨 바깥쪽에다 놓으면 얘가 전역 변수가 돼요. 그래서 얘를 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해주면은 여기서도 전역 변수인 x가 사용되고 여기서도 전역 변수인 x가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전역 변수 x가 있는데 제가 또 x는 22라고 이렇게 지역 변수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냐면 지역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역 변수를 먼저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역 변수 5가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가급적이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칫 변수를 잘못 사용해서 발생하는 에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랑 이름이 똑같게 만드시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되겠죠. 만약에 플러스 하고 x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처럼 플러스 하게 되면은 이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증가시킨 다음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그 변경된 값이 출력이 될 텐데 지금 보시면 6 이런 식으로 각 지역 범위에 따라서 이제 변수 사용할 수 있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전역 변수 그리고 지역 변수 일반적으로는 이제 괄호를 기준으로 범위가 지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nt y는
9라고 할게요. 만약 이 상태에서 제가 cout y n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얼핏 보기에는 같은 myfunction이라는 범위 안에 있는 y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또다시 괄호로 범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괄호 바깥쪽에서 y를 사용 못하는 거예요. 얘를 괄호 안에다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int result sum 10 이렇게 해놓으면은 0부터 이 숫자까지 해당되는 모든 자연수의 합을 합쳐서 반환해주는 함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int sum int k 그래서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리턴 해가지고 어떤 값을 주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cout result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서 함수라는 게 특징이 재미난 게 뭐냐면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sum10 호출했던 것처럼 sum 이 함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if 해가지고 k가 0보다 큰 경우, k가 0보다 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k가 0인 경우겠죠. k가 0인 경우에서는 마치 sum 0 한 것과 마찬가지니까 이런 경우에서 그냥 return 0 하는 거예요. 그리고 k가 0보다 큰 경우에서는 만약에 지금 제가 처음 호출했으니까 sum 10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는 일단 지금 여기 k 값에 들어간 k 여기 10이겠죠? 다음에 sum k 빼기 1이 호출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마치 지금 보시면 10 더하기 sum 9가 호출이 되는 것처럼. 그럼 sum 9가 또 호출이 되면은 재미난 게 뭐냐면 k에 9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9가 들어가서 9 플러스 sum 8이 될 거고. 이거를 한번 일단 실행해 본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55가 출력이 됐거든요. 지금 sum 10이 있는데 얘는 지금 여기 때문에 sum 10이 sum 10 더하기 sum 9가 돼요. 그 다음에 sum 9는 9 더하기 sum 8이 돼요. sum 8은 8 더하기 sum 7이 돼요. sum 7은 7 더하기 sum 6이 돼요. sum 6은 6 더하기 sum 5가 돼요. sum 5는 5 더하기 sum 4가 돼요. sum 4는 4 더하기 sum 3이 돼요. sum 3은 3 더하기 sum 2가 돼요. sum 2는 2 더하기 sum 1이 돼요. sum 1은 1 더하기 sum 0이 돼요. 근데 sum 0은 0이니까 이렇게 되고 얘네들을 다 더한 게 결과값인 55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재기 호출이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 근데 이걸 할 때 주의할 점은 만약에 제가 못 모르고 그냥 k 플러스 sum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호출되면 함수가 끝나지 않고 계속 무한반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은 끝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요. 끝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재기 호출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while 반복문을 사용할 때처럼 자칫 while 반복문을 잘못 사용하면은 무한반복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재기 호출 같은 경우에서도 잘못 사용하면은 무한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나는 조건을 명확하게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번 시간 C++에서 함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